우리 오늘 제가 뒤에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면서 조금 소개해 드리면, 오늘 주제는 크몽에서 전문가로 뭐 살아남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워낙 또 거기도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 좀 제대로 자리 잡기, 예를 들자면 이제 크몽을 어떻게 쓸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데, 각자 이제 개인들이 어떤 기업에 꼭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내가 가진 전문성이나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직접 어떻게 보면 인력 시장에서 나의 주특기만을 가지고 벌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원래 미국의 파이버라는 서비스에서 유래를 한 건데, 5천 원만 내시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식으로 해결을 해주는 해결사들의 어떤 플랫폼으로 시작이 됐던 건데, 지금은 뭐 이제 개인들끼리 어떤 용역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에서도 굉장히 이런 개인들한테 용역들을 많이 맡기는 게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고정비가 들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정규직 뭐 직원을 써야 되는 게 아닌 경우에 여러 가지로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개인들 간의 프로젝트 수주 혹은 프로젝트 위탁, 이런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개인 전문가들이 생존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딱히 좀 주어져 있지 않다가 마침 우리 이재구 선생님 저랑 좀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잘 그래도 자리를 다진 분이시라서 경험담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특별히 좀 요청을 드려서 오늘 모셨어요. 그래서 아마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소유스쿨 멤버분들을 위해서 개인이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채널,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미래의 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이라서 한번 오늘 소개받는 시간 가지려고, 오늘 76차죠. 76차 소셜 포럼에 연사로 이렇게 줌이지만 모셨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한 10분 정도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이재호 선생님, 아, 네. 예,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네. 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한 20명으로 늘어요. 네네네. 그렇게 감안하시고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서 네. 간략하게 오늘 좀 얘기하시고, 네. 또 약간 서먹하면 좀 인사 좀 나누면서 직접 하셔도 괜찮거든요. 아,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권한을 공동 호스트 권한을 넘겨드릴 테니까요. 네네. 예, 필요하면은 뭐 자료를 공유하셔도 좋고, 마이크를 키다 껴라 뭐 이런 거 하셔도 좋고, 예, 편한 대로 진행을 해봐 주십시오. 예,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예, 공유가 잘 되시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오늘은 이제 아까 이제 최규문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크몽에서 크몽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높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경험에 이제 비춘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 합니다. 네. 뭐 오늘 소개도 조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네네. 우리 멤버분들이 약간 연배가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라서, 네네. 뭐 말만 들었지 크몽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아마 분명 계실 아, 거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네. 크몽에 접하게 되셨는지 네네. 서비스의 성격도 좀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 내용은 좀 이제 쉽게 듣기 쉽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 시간은 지금 저한테 원래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예. 원래는 이제 그 채팅이랑 이런 거 하면서 질문이 많으면은 그거를 같이 음. 받으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또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네네. 하셔도 되고, 뭐, 빨리 네. 끝내셔도 괜찮고, 저희끼리, 예, 대담하듯이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줌에서 채팅을 보면서 제가 할 테니까요. 예.
저도 채팅창을 그럼 띄워서 혹시 빠뜨리는 게 없는지 챙겨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재능 마켓 크몽에서 잘 나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전 노하우. 네. 우선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고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본명은 아닙니다. 본명은 아니고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이름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필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부캐라고 하더라고요. 부캐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캐로 이재고라는 말을 쓰고 있고 저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에서 보통 이제 웹 개발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딩하는 마케터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제 전문 분야는 구글 관련 솔루션입니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글 광고나 뭐 유튜브나 뭐 애널리틱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그런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채팅창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재고라는 이름을 쓰고 있냐.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역으로 물어봅니다. 재고가 무슨 뜻이겠어? 재고가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물으면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톡? 재고 관리? 그렇죠. 재고 관리? 무슨 창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왜 맞냐면은 제가 원래는 유통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유통업 중에서도 재고를 관리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숫자를 다루고 이런 물류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제가 실제 원하는 의미로는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창고에 대한 이미지죠. 막 스톡. 근데 우측이 혹시 어떤 캐릭터인지 아세요? 어떤 인물인지? 관운장 아닌가? 이게 제갈량입니다. 제갈량. 제갈량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갈량 같은 경우도 원래 제야에 있던 그 현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비가 삼국철을 해서 이제 그 정사에 나오는 삼국지에 이제 그 인물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보통 제야의 고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고는 제야의 고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깊은 뜻이. 네. 처음에는 다들 제고가 무슨 뜻일까요? 하면은 다 제야의 고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걸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얘기할 거는 제가 목차를 정했습니다. 한 6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6가지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크몽의 페이지예요. 홈페이지거든요.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크몽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몽은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은 프리랜서를 위한 마켓 플랫폼 그리고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 사람인 HR에서 운영한 오투잡이 경쟁사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되게 생소한 마켓이에요. 예전에는 마켓이라고 하면은 뭔가 물건이 있고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구입을 하고 그걸 뭐 배송을 받거나 그런 식의 이제 마켓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옥션이나 뭐 지마켓, 뭐 요즘 많이 유명한 쿠팡이나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마켓이라고 했는데, 마커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상품이 아닌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거를 팔고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제 플랫폼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크몽 자체가 정말 단순한 그 재능을 판매하는 걸로 이게 마케팅을 포지셔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뭐 알람으로 해서 사람을 깨워준다라든가 시간을 맞춰서 깨워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신 뭐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크몽이 이제 서비스를 했었는데 점차 이제 크몽이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재능 마켓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프리랜서 마켓이라고 해서 전문가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팔 수 있는 전문가들을 대부분 이렇게 크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이제 개발자들도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케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뭐 세무사, 뭐 그다음에 변리사, 노무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본인의 이제 그 경력이나 노하우를 책으로 해서 약간 전자책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전자책 서비스 같은 경우도 큰몽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서 전자책을 보시면은 보통 가격이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가격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아는 전자책을 판매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한 달에 거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그냥 이렇게 버는 전문가들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20대 애들이 좀 좋아하는 그 전문가들도 유튜브를 하는 전문가들도 실제로는 전자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전자책이 뜨는 건 정말 의외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 그 일반 책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면서 내용은 더 적은 이런 전자책들이 많이 뜰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전자책에다가 자기 경험을 많이 축적을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몽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정말 누구나 쉽게 자신의 재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크몽 가입해서 전문가로 등록을 하시고 재능을 그냥 물건 올리듯이 올리고 승인 나면 바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제가 정하고요. 주제도 제가 정하고 모든 걸 다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몽에서도 그런 승인 과정이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본인이 정하는 대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개인과 사업자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라고 하면은 뭐 개인 사업자라든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아닌 그냥 일반 개인, 심지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도 투잡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돈을 받으면은 돈을 벌면은 그게 이제 세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거는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프리랜서들은 가장 힘든 이유가 어,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받는 게 좀 되게 힘듭니다. 보통 대부분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계약할 때 50% 그다음에 컨텐츠가 완료되면 50%를 받는 뭐 이런 식의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납품을 하고 뭐 100%를 받는다거나 이런 계약을 많이 하는데 커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를 하려면은 결제를 하지 않은 이상 저한테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맨 처음 제시했던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서비스를 완료를 하고 상대방이 확장을 한다. 보통 물건을 파는 경우에서는 상대방이 주문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시면은 나중에 깜짝 놀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제품을 판매하고 돈이 어, 다다음 달 15일 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는 이제 크몬 같은 경우는 확정을 하면 다음날 바로 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쪽 업계 중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수수료 20%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짜리의 재능을 판매를 했다 하면은 상대방이 확정을 하는 순간 저한테 부여되는 금액은 약 8,000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게 정확히 20%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정확히 20%여서 10,000원이면은 8,000원, 10만 원이면 8만 원 이런 식의 이제 정확히 20%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이 수수료를 이제 구간별로 주다 보니까 20점 몇 프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0원을 판매하면은 7,900원 이런 식으로 장산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경쟁사 중에 이제 오투잡이라는 그런 다른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투잡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5%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크몽은 이제 수수료가 상당히 높다. 만약에 크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에서 크몽을 검색을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수수료에 대해서 불만이 정말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불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수료가 높은 대신 저한테 주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하는 단점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객센터. 이거는 크몽 쪽에서 이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거든요. 크몽 쪽에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리랜서들을 이제 서비스하는 마켓인데 이 고객센터의 전문성이 상당히 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물은 이의 제기를 하려면은 거의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고객센터들이 저희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주질 않아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대한 답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가 진짜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간 이게 음, 재능을 그냥 올려놓고 판매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약간 시장 파괴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 경력이 약 10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디자인 경력이 1년입니다. 근데 둘을 평가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이제 올려놓은 상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공개할 수 있는 뭐 포트폴리오나 그런 게 있다라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결과적으로 외부 구입자들이 볼 수 있는 건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으로 해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들이 특히나 이런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그것 때문에 크몽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일례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크몽에서 제가 어, 로고를 의뢰를 하겠다.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 로고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래서 로고를 한번 크몽에서 의뢰를 해봐야겠어. 근데 로고라는 거는 보통 창작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 이게 눈에 띄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삼성 로고, 뭐 애플 로고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 뭐 지금은 많이 유명하지만 그 로고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창작이 들어갔다고 우리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비싸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로고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로고가 비싼 거는 한 10만 원, 10만 원부터 시작하고 저렴한 거는 보이시나요? 5천 원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3만 원. 네, 3만 원. 이 보통 이런 걸 보시면은 로고를 제작하는 디자이너가 크몽 와서 로고 검색했다가 충격 먹습니다. 보통 대부분 충격 먹고 어
크몽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 파괴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게 크몽의 좀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갑자기 이제 질문. 그렇다면은 시장 파괴, 가격에 대한 이슈도 많고 수수료도 업계 최대의 수수료고 그런데 크몽만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거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제가 500만 원의 상품을 팔게 되면은 한 20%를 떼면 한 400만 원의 수익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400만 원의 수익을 한 달에 벌려면은 이걸 연봉으로 체크하게 되면은 꽤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6, 700만 원 벌게 되면은 연봉으로 계산하면은 한 억대 연봉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크몽에 활동하고 있는 완전 찐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보다 정말 더 많이 판매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한 달에 크몽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한 40개, 30개, 40개 사이 그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각각 상품의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높아서 한 3, 40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비용이 좀 많이 크긴 하거든요. 보통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한 400에서 한 500 정도는 꾸준히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크몽에서만 계속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몽만 유지를 하더라도 계속 이제 고정된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본인이 어떤 크몽에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것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함. 저는 솔직히 그 주위 아는 동생이 크몽을 하는 동생이 저한테 예전부터 크몽을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별로 간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진 재능을 판매한다는 게 돈이 될 건지도 의심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다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재능 마켓에다가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불어닥친 이제 코로나 이슈 그리고 저는 이제 유통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있었던 유통업 그 업계는 재작년부터 솔직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다 보니까 아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정말 간절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있고 사업을 2년 몇 년 했는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거를 그만두고 회사를 접게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회사에 취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있는 일을 버텨야 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고 그래서 계속 뭐 마이너스 쓰면서 막 그러고 버텼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쿠몽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뭐 꽤 괜찮습니다. 네, 아주 적절하게 뭐 나름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 왜 지금 후회되는 거는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좀 빨리 했었으면은 오히려 음 그때 어려웠을 때 정말 쿨하게 털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더 이제 살아남으려고 정말 아둥바둥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면은 실력도 따라온다고 봅니다. 보통 제가 이 말을 이제 크몽을 하려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절함보다 실력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간절함이 최고고요. 간절함이 있으면 실력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뭔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판매하기가 조금 판매하기에는 좀 재능은 재능이지만 판매하긴 좀 아까워. 좀 부족해. 근데 간절함이 있으면은 죽어라 공부를 하겠죠. 그거를 정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간절함이 없으면은 절대 상품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력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결국은 크몽에서 대부분의 주문이 이루어지고 음, 그 의뢰인이라고 하거든요. 의뢰인과 소통하는 창구는 채팅입니다. 거의 메시지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거든요. 오늘이 29일이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1시간 전, 2시간 전, 2시간 전 이렇게 계속 문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한 여기까지 얘기를 했네요. 14시간 전이면은. 물론 나는 대화보다 전화로 말하는 게 더 편해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전화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증거를 남기고 이런 내용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메시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거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보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존칭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존칭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크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크몽에서 서비스를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구입한 적도 있는데 상대방이 약간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고 이제 디자이너였어요. 디자이너였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새벽에 일을 많이 하는데 새벽에 제 상품에 이 썸네일이 잠시만요. 이 썸네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이 썸네일을 그냥 내가 크몽을 사용하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썸네일을 쌈박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새벽 3시인가? 새벽 3시인가에 전문가한테 문의를 남겨놨어요. 뭐 그때 답을 받으려고 문의를 남긴 건 아니었고요. 그, 그 시간에 이제 문의를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오전에 일어나면 답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답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왜 그걸 새벽 3시에 디자이너가 답을 하더라고요. 답을 하면서 제가 지금 문의한 게 잘못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잠을 안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안 잔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끝마다 존칭을 써요. 어떤 존칭을 쓰냐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이런 강사나 이런 분한테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말끝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왜 미리 하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 선생님. 간절함이 있으면 실력도 늘어납니다, 선생님. 또 하나의 숨은 노하우, 메시지 소통 능력입니다, 선생님. 이러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과연 존칭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좀 되게 거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거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갑자기 존칭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 말끝마다 왜 다 계속 선생님, 선생님 막 이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존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상대방이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그 사람한테, 그 전문가한테 돈을 지불하고 하는 의뢰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의뢰한 거에서 일을 맡은 전문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그 의뢰를 하고 받고의 이제 차이일 뿐 둘은 이제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한쪽에서 계속 이제 극존칭을 쓰게 되면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음
뭐 약간 갑과 을이 좀 나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 친구보다는 되게 이제 편하게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보면은 그냥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냥 편하게 약간 구어체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 이런 식으로 반말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네, 어떻게든 쇼핑몰이 있어야 해요. 상품도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그 상품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편하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대부분 메시지로 대화하다 보니까 한두 번의 오타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의뢰를 했는데 전문가가 너무 많은 오타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게 틀린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그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오타를 많이 치시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만 전문성에 대해서 갑자기 신뢰감이 확 떨어집니다. 네. 실제로도 이거는 만약에 본인들이 다른 누군가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 전문가라는 분이 어 정말 딱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타나 그런 문구를 계속 어 구사한다고 하면은 정말 신뢰감이 정말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함, 실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혹시 조금 지루하시나요? 재밌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여기 채팅 써주시면은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네. 최기문 대표님이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시네요. 제가 원래 실시간 저기 요약커입니다. 요약커. 음. 네. 이제 크몽을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몽에서 이제 크몽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판매 방법이 있는데요. 크몽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 재능을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상품을 등록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크몽에서 판매하고 싶은 상품들을 이게 등록해서 이 등록한 상품들을 이제 다른 의뢰인들이 보시고 내용 설명을 쭉 보고 음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거나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거는 지금 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의 서비스를 누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매하기 버튼이 나오겠죠. 문의하기 버튼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제품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쿠팡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밑에 보니 맞춤 견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춤 견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견적서를 이제 누가 등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견적서를 제시해서 이제 그 연결해주는 그런 판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제가 이제 IT 프로그래밍 쪽이다 하면 IT 프로그래밍 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의뢰를 올려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문의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프로젝트 디자인 보여 있고 갤러리 이거 있고 필요한 기능, 커머스 기능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드렸는데 이게 그리고 프로젝트 예산이 협의 가능하다 하면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하면은 견적 제한하기를 눌러가지고 어 제한을 하면 됩니다. 이건 제한할 게 아니라서 누르면은 제가 얼마에 제한할 수 있고 네, 되네요. 제가 이제 뭐 했던 일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제한할 내용이 어떤 거고 가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맞춤 견적 11개라고 써 있죠. 여기는 3개. 이 맞춤 견적으로 받은 게 한 11개 정도라는 겁니다. 이분이 11개 견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의뢰를 저한테 하시는 거죠. 저는 초기에 이제 크몽을 시작했을 때 상품을 올렸는데 저한테 문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의도 안 들어오고 어, 그리고 가격이 좀 높았는지 문의도 안 들어오고 뭐 그냥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는데 어떻게든 크몽으로 좀 상품을 판매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맞춤 견적을 계속 보면서 뭔가 좋은 나랑 내가 견적 제안할 수 있을 게 있을까 해가지고 정말 많이 제안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제안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업체의 홈페이지 세팅 이제 오류 부분을 제가 이제 수정하게 됐고요. 그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 업체가 되게 큰 업체였어요. 그 동대문에서 이제 물류를 하는 업체였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런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판매하는 이런 쇼핑몰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시는 분이 정말 많은 거예요. 아시는 분이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서비스를 좀 잘 해결해 드렸어요. 잘 해결해 드렸더니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도 꽤 많은 수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등록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맞춤 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맞춤 견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왜 맞춤 견적을 하지 않냐? 오는 거 처리하는 것도 좀 버겁거든요. 많이 버거워서 네, 맞춤 견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가능한 서비스. 이건 아까 초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거를 판매할 수 있느냐? 결과물이 있는 디자인 서비스, 뭐 로고나 아니면 배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의뢰한 거를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관련 서비스. 솔직히 홈페이지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눈에 띄는 개발도 있겠지만 이게 눈에 안 띄는 개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를 넣어달라고 한다라든가 이런 거면은 뭐 광고 매체에서는 스크립트가 들어갔겠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변화는 없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강의나 컨설팅 서비스. 실제로 크몽을 통해 가지고 강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들 전자책 관련 서비스. 전자책 관련 서비스는 심지어 크몽 쪽에서 하나 뺐습니다. 아예 카테고리를 새로 뺐어요. 이게 올해 이제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빼가지고 좀 크몽 쪽에서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 크몽은 나는 뭐 재능도 없고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전자책으로 간단하게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 제가 만들고 제가 파는 거잖아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어차피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판매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몽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라는 게 크몽을 외부에 광고하는 게 아니라 크몽 내부 광고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플래티넘, 프리미엄, 플러스업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가 있고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뭐 1페이지 최상단을 고정한다. 근데 비용 보이시죠? 어, 일주일에 일주일에 99만 원이죠. 그리고 뭐 프리미엄 이거는 이제 노출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좀 낫겠죠, 이거보다는. 두 번째 정도네요. 두 번째 정도에 이제 일주일에 49만 원 정도 되고 플러스업은 한 세 번째 정도 노출. 플러스는 한 네 번째. 루키는 좀 재밌습니다. 루키 광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루키 광고를 설명드리려고 이 광고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루키 광고는 뭐냐면은 기본 이치는 맨 밑인데
하루에 한 번씩 30분간 위로 점프합니다. 점프시켜주는 이제 그런 광고고요. 이 광고는 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2주에 49,000원 정도로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광고는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면은 서비스를 맨 처음 등록하고 최초 승인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서비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비스 등록해놓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등록하면은 저는 거의 무조건 루키 광고를 돌리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위에 노출되는 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생겼는데요. 서비스 상단의 후기를 상단에 노출해주는 광고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에 정말 좋은 후기들이 많이 달려 있다고 하면은 후기가 순차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 후기가 좀 뒤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좋은 후기가 이런 건 되게 좋은 후기죠. 별 100개 드리고 싶은데 5개밖에 못 드렸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딴 사람들이 보더라도 되게 좋은 후기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최상단에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몽은 전문가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크몽에서 이제 기준으로 하는 이 사람은 이 전문가 레벨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등급이 존재를 하고요. 등급 기준은 심플합니다. 많이 판매하고 그다음에 활동량이 많으면 당연히 등급이 올라가겠죠. 보시면은 나의 전문가 등급이라고 가시면은 맨 처음 등록하면 그냥 뉴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레벨 1은 뭐 한 건 이상 판매한 사람, 활성화 30일 이 조건에 맞으면은 레벨 1이라는 마크가 붙습니다. 레벨 2까지는 거의 쉽게 붙어요. 솔직히. 왜냐면 15건 이상이니까. 5할입니다. 15건 이상을 했거나 500만 원 이상 판매를 했거나 하면은 레벨 2까지 붙습니다. 레벨 3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레벨 3은 100건 이상 판매를 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게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누적 판매가 317건 정도 되네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체 판매 건수는 한 300, 한 5, 60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월 1일부터 계산하면 317건 정도 되고 저는 이렇게 되면은 마스터겠죠. 다음 달부터 마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활성화, 만족도, 메시지, 응답률, 주문 성공률, 작업일, 준수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쪽의 만족도 이 조건에만 맞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마스터를 빨리 찍으면은 좋겠죠. 내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마스터를 빨리 찍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 약간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300건 이상 8천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300건과 8천만 원은 저는 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갭이 크다고 생각하냐면은 300건은 솔직히 도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제 상품들의 단가들이 상당히 좀 높은데 전자책을 10,000원에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전자책으로 30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그러면은 그게 벌써 300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걸로 해서 8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책 10,000원으로. 그러니까 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보통 이 마스터 등급에 있는 전문가들 중에 저는 정말 찐으로 상품만 있습니다. 정말 저는 찐으로 상품만 있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의외로 상품 외에 이런 전자책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등급이 되면은 뭐가 좋냐? 많이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IT 프로그래밍 중에서 제품을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서비스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이디 옆에 이런 식으로 레벨 3 마스터
레벨 3 이런 식으로 뽑힙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레벨이 없는 거죠. 레벨이 없는 거고 마스터. 약간 뭐랄까 그냥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거겠죠.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크몽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 모두 다 이제 비용을 쓰는데 내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전문가가 인정받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싶은 건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레벨 2 전문가랑 이 마스터 전문가가 실제로 마스터가 이 레벨 2보다 전문가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이게 건수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예를 들어서 레벨 2라는 분은 뭐 10만 원짜리 상품만 이게 온리 10만 원짜리 상품만 팔고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마스터는 어, 만 원짜리 상품이 몇 개 있고 10만 원짜리 상품이 있어. 그러면 이분이 더 빨리 마스터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기준을 알 수 있는 프라임 등급. 이거는 진짜 그 크몽의 박현우 대표님 아시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크몽 쪽에서는 이런 마스터 등급이나 아니면 전문가 등급을 무시한 프라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등급은 뭐냐면은 그리고 이렇게 검색도 가능하죠. 프라임으로 마스터도 가능하네요. 네. 근데 프라임은 뭐냐면은 크몽이 그 인정한 뭐 상위 2% 전문가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상품 10개 프라임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스터인 사람들이 프라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분은 레벨 3인데 프라임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 이 사람은 마스터인데 프라임인데 이분들은 그냥 레벨 전문가가 아닙니다. 레벨 전문가 아닌데 프라임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얘네들이 프라임을 어떻게 붙여준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어, 이 프라임이 되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 제가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프라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크몽을 시작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프라임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뭐 기준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가 한 10개 있는데 한 6, 7개가 다 프라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 판매가 되지도 않았는데 프라임 등급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많이 팔았는데 네. 제가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해봤어요. 프라임 등급을 하려면은 어떤 기준, 어떤 조건이 되느냐 했더니 고객센터에서는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크몽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알려줘야죠.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좀 알려줘가지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 프라임을 올려줘야 되는데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내부 기준으로 이거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만이죠.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데. 네.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전 노하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닉네임은 반드시 영어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본인이 이름을 등록할 때 이 닉네임이거든요. 저는 JGO로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재고는 솔직히 JAEGO인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JGO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제이고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문가 중에 한글로 이런 닉을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안유림 디자이너, 메이크홈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닉네임은 한글이 좀 더 보기 좋은데 왜 영어로 하는 게 좋냐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상품이 아닌 이 사람의 서비스, 이 전문가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프로필 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스북에 페이지 같은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주소는 여기 보시면은 크몽 골뱅이 효베르예요. 네. 이거를 만약에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겠죠. 채팅창을 보시면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저는 JGO라고 했죠. 그럼 저는
이게 제 프로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크몽에서 제품을 팔고 있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럼 저는 이걸 그냥 보내드리면 돼요. 크몽 골뱅이 제이죠. 이렇게 보내드리면 됩니다. 보기도 편하죠. 보기도 편하고 검색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닉네임은 처음에 영어로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닉네임은 그리고 한 번 만들면은 바꾸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마 바꾸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인가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번은 못 바꿀 거예요. 네. 이것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GA 쪽 업계에 찐 전문가가 한 분 있으시거든요. 찐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취미로 부업으로 크몽을 하고 계세요. 근데 취미로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진짜 전자책 하나만 팔고 있어요. GA에 대한 애널리틱스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그냥 전자책 하나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GA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적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재밌더라고요. GA 선생님이라는 그런 닉네임 자체가. 네. 조금 더 영어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닉네임은 반드시 영어로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메인 이미지는 작은 이미지를 신경 쓸 것.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전 노하우는 진짜 100% 경험담입니다. 경험에 대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우실 겁니다. 보통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큰 메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메인 이미지를 만들 때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크몽 자체는 상품 이미지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목록이 되게 작죠. 모바일에도 이게 되게 작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려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클릭해 보면은 이쁘게 잘 만들었지만 이런 목록에서는 무슨 서비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가볼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크게 볼 때는 뭐 이쁘게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화면에서 볼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화면일 때도 이렇게 뭐 크게 앨리스 디자인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분들은 되게 디자인을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제품 패키지처럼 로고를 메인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딱 이미지만 보면은 뭔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이분 로고 깎는 남자, 로고 만드는 분인 것 같네요. 딱 보시면은 이분 평점 5점 만점 김로고가 제작해 드립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누가 로고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분은 그냥 로고 깎는 남자니까 로고를 만드시는 분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이미지에도 그냥 글씨가 잘 보이도록 고려해서 이미지를 만드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화려하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이분이었으면은 이걸 조금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크게 만들어서 조금 더 크게 보이죠. 네. 이런 텍스트 어차피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고 사람들이 텍스트를 보고 서비스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조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이면은 딱 봤을 때 잘 만들었네요, 이 사람. 로고 깎는 남자 딱 보이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좀 더 선택하는데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서비스를 등록할 때 작업일을 제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서비스를 최대한 며칠까지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는 작업일을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서비스마다 이렇게 작업일 5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일 1일. 이거는 이 사람은 이거를 구매해가지고
제가 텍스트를 줘가지고 하루 안에 저한테 작업을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작업 일일을 못 어기게 되면은 작업일 준수일이 떨어지겠죠. 작업일 준수일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나는 이 일을 하더라도 한 3, 4일 정도면 충분히 완료가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보통 한 10일 정도로 그냥 넣어 놓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주말이 포함입니다. 주말이 포함이어서 제가 주말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3일을 해놨는데 나 3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3일을 해놨는데 금요일 날 점심 때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러면은 금, 토, 일, 일요일까지 무조건 제품을 결과물을 줘야지 결과물 안 주면은 작업일 준수일을 어긋나게 되는 거겠죠. 넉넉하게 해놓고 일찍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짧게 해놓고 늦게 주는 거는 이 작업일 준수에 맨날 걸리기 때문에 작업일은 무조건 최대한 넉넉하게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등록할 때 빠른 옵션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저는 대부분 빠른 옵션을 넣어놓습니다. 빠른 옵션을 넣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볼까요? 잠깐만요. 위에 거는 이제 기본 서비스입니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제가 이제 서비스하고 싶은 가격이고 밑에 보시면은 빠른 작업, 빠른 작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안 넣어놨네요. 네, 빠른 작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켜놓고 뭐 예를 들어서 만 원, 만 원, 뭐 각 서비스당 만 원 추가하면은 위에는 7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3일 안에 작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날짜는 넉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굳이 빠른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짧은 날짜 안에 작업하는 걸 옵션으로 넣어놓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크몽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빠른 작업을 선택하시는 분을 진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봤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3만 원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거를 한 3일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부분은 그 가격의 이슈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의뢰하면서 그냥 뭐 빨리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를 서비스를 신청하면서까지 저한테 빨리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데 보통 이제 그 업체하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보통 업체들이 의뢰를 할 때 보면은 빨리 해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이 뭐 서비스 괜찮게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빨리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크몽도 똑같습니다. 저한테 되게 급해요. 전문가님 제가 지금 오류가 나가서 그러는데 이거를 정말 빨리 바로 처리해 줄 수는 없나요? 내일까지 처리해 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지금 오늘 왔는데 내일까지 해줄 수 있는 분 없냐? 그러면 전 얘기를 하죠. 어? 빠른 작업이 있다. 빠른 작업을 선택해 주시면은 제가 하루 만에 해드리겠다. 하면 갑자기 급한 게 사라집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그럽니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빨리 해주세요. 제가 정말 급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하는데 빠른 작업 같이 주문하시면은 같이 해드리겠어요. 하면은 갑자기 이번 주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느긋해집니다. 하기 때문에 옵션의 빠른 작업은 등록하는 게 무조건 좋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어책도 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완료 일정은 되도록 고지하지 말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의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작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정한 작업일인데 거의 대부분 의뢰인들은 100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라고 100%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안 물어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뢰를 하다 보면은 의뢰를 받을 때 그걸 물어보고 나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문하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물어보는데 제가 초기에는 이거를 정말 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네, 지금 이 일을 보니까 한
토요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틀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진짜 한번 어떻게 당했냐면은 어떤 분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딱 보여줬는데 쫙 둘러보니까 한 3일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토요일까지 하겠습니다 했더니 토요일에 완료되는 거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완료됩니다 했는데 웬걸 보니까 이미 다른 전문가들도 다 처리를 못한 거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낑낑대고 있던 걸 저한테 가져오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당했죠, 솔직히. 이게 난이도가 보이는 것보다 되게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수정해 달라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에가 완전 진짜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토요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못 했어요. 그걸 제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했거든요. 왜 못 했냐? 그게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쪽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정을 해줘야 제가 일을 계속 꾸준히 쭉쭉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막히다 보니까 일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못 했잖아요. 토요일까지 한다고. 와, 내가 크몽하면서 진짜 전화로 쌍욕 들으면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죠, 그때. 아,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 다 있구나. 새벽 6시인가부터 전화 와가지고, 어? 어? 지금 뭐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완료 일정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젠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 언제까지 완료될 거냐고 얘기를 하면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목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있다. 뭐 금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있다. 그리고 제가 뭐 빠르면은 이번 주 안에 완료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좀 뒤탈이 없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좀 일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업무 일이 좀 늘어진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제가 확인해 보니 조금 업무가 좀 늘어질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완료 일정 절대로 고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루키 광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루키 광고를 한번 등록하게 되면은 최초 60일간은 정말 저렴하게 광고를 쓸 수가 있다고. 근데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만 제 제품을 아무도 안 살 수도 있겠죠. 광고하는 기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초 등록할 때 가격을 그냥 저렴하게 하세요. 그냥 시장을 파괴를 하세요. 물론 아까 제가 시장 파괴하는 게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최초 등록하는 건 시장 파괴를 하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 크몽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격을 내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어도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홈페이지 개발하는 서비스를 올리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프라임이고 잘 파네요. 한 270개 정도 팔았어요. 보니까 대충 한 90만 원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90만 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45만 원에 그냥 등록을 하세요. 하고 크몽 올리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저한테 의뢰가 많이 오겠죠. 그 구간 동안. 그래서 의뢰가 와서 사용료가 좀 쌓였다 하면은 나중에 광고도 끝났다. 그때 가격을 99만 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가격을 제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내가 원래 팔고 싶은 가격으로 판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쟁할 수가 없냐? 우리는 리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품을 맨 처음 등록했는데 광고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런 리뷰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리뷰가 몇백 개 있는 분하고 가격 차이가 비슷해. 저한테 의뢰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후발주자라고 하면은 후발주자고 리뷰도 없다 하면은 적어도 가격만이라도 좀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등록할 때는 가격을 저렴하게 그리고 루키 광고를 반드시 써라. 네. 저렴한 광고고 60일 지나면 쓰지 못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상품 맨 위에다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서비스를 처음 오픈하는 걸 기념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그런 내용은 적습니다. 근데 거기도 기간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잘 안 팔리면은 계속 그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거기도 기간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정말 많은 광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광고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테고리에서 상위로 보여주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는 검색을 합니다. 로고가 필요하면 로고를 검색하고 홈페이지가 필요하면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유니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상위에 나올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최규문 대표님 전문 분야이기도 할 텐데요. 예. 이거를 서비스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거든요.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 제이지오. 광고를 안 하고 있죠. 광고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최상단입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광고를 제가 해서 여기로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만 있어도 충분히 이 쇼핑 태그를 의뢰할 사람들은 이 사람 거 눌러보고 이 전문가 거 눌러보고 이 전문가 눌러보고 저를 눌러와서 괜찮은 분한테 의뢰를 하겠죠. 네.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저한테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불만인 거는 이분은 프라임이 붙어 있네요. 네. 네. 조금 이건 좀 불만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전문가 마일리지라고 해서 판매 대금의 3%를 쿠몽이 적립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적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쌓으면은 이 전문가 마일리지도 꽤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 마일리지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 전문가 마일리지로 광고를 하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처음에 루키 광고는 어쨌든 없이 제가 돈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서비스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 마일리지로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꾸준히 하신다면요. 커뮤니케이션 항상 명확하게. 이건 아까 처음에 전문가의 자질 그 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요. 커뮤니케이션 항상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내용,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의뢰인이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거면은 그냥 못한다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못하는 거 잡아가지고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못하는 거를 잡는 것보다는 제가 잘하는 거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문의가 온 건데 이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전에 세팅을 문의하셨던 분인데 네이버 쇼핑 파트너센터 CPC 광고 관련 세팅을 진행하냐 저한테 문의를 했거든요. 저는 국내에서 네이버 쇼핑 파트너센터 CPC 광고 관련 세팅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네. 하지만 별로 하고 싶은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팅 작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기했어요. 가능은 합니다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라. 명확하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안 할 거는 그냥 뭐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이게 두리뭉실하게 하게 되면은 요청이 계속 와요. 요청이 계속 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좀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분도 그러네. 이분도 그러네요. 그냥 저는 안 된다. 도메인이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면 여기 딱 끝나죠. 근데 이거를 내가 보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명확하게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크몽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는 항상 안심번호가 있거든요. 제가 이 안심번호를 여기 보시면은 보통 자기가 판매하는 서비스에
우측에 안심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연락 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안심번호가 안 뜨는데 여기에 0506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가 나옵니다. 근데 그 번호가 유니크한 번호예요. 그래서 지금 연락 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그 번호를 제가 그 의뢰인한테 주면은 지금도 전화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노출만 안 될 뿐이지. 그래서 항상 통화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 휴대폰 번호나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항상 크몽의 안심 번호를 그냥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뭐 그쪽 제가 이제 전화를 왜냐면은 제 개인 번호를 알려줘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다가 요즘은 개인 번호에 카톡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의뢰를 다 끊었는데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한번 의뢰했는데 문의하면 또 답변을 안 하기도 참 그렇고 해가지고 그때 항상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크몽의 안심번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후기를 항상 신경 쓸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저를 사람들이 판단할 때 보여줄 수 있는 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후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후기를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후기는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만족하지 못하면은 후기가 좋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잘하는 분야의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후기는 항상 많이 신경 쓰면은 후기가 많으면은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후기가 좋아서 의뢰했다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서 설명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인도 그냥 등록을 해서 제품을 받으면 되고요. 그럼 개인도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세무서 쪽에서 세무사한테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개인으로도 계속 판매를 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은 잘하고 세금만 잘 낸다고 하면은 굳이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그냥 판매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이네요. 주의점입니다. 연락처 공유 절대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큰몽에서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개인의 연락처를 공유하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최초에 초창기에 크몽 메시지가 불편하다. 카톡 알려줄 수 없냐? 라고 하는 이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카톡을 알려드렸죠.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결제는 크몽에서 했습니다. 제가 크몽에서 결제를 해달라 해서 크몽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후에 페널티비에서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연락 규정을 위반했다고 페널티를 하겠다. 억울했죠. 왜냐면은 네, 되게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그 개인 거래를 하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상대방이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을 보냈어요. 난 억울하다.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전부 다 캡처를 해가지고 봐라. 나는 이거를 뭐 내가 개인적으로 개별 거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정지되더라고요. 계정이 한 3주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고 그냥 3주 동안 크몽 못 들어옵니다. 접속도 안 되고 그리고 더 억울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쌓였던 그 전문가 등급이 3등급이고 마스터가 무조건 1레벨로 내려갑니다. 정말 뼈 아프죠. 그러니까 한 달은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 상품이 전부 다 중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품을 다시 또 재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3주 후에 제가 재승인을 받으면 재승인까지도 또 며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 4주 정도가 거의 한 달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 공유 그 일이 있은 이후로는 절대 연락처 공유하지 않습니다. 단 결제 후에는 공유 가능하다. 이건 크몽의 규정이거든요. 결제가 된 후에는 연락처를 공유해도 가능하다. 근데 저는 결제 후에도 잘 안 합니다. 괜히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봐 그래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크몽의 안심번호로 활용하십시오. 크몽의 안심번호를 활용하시고 메시지를 이용하시고 그럼에도 만약에 무조건 개인 연락처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나한테도 앞으로 좀 연락해서 끈끈이 알고 싶다 하면은 결제한 걸 확인하고 의뢰가 다 끝난 다음에 알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오래 걸렸네요. 원래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도 빨리 끝내신 거예요, 지금. 네네. 간단하게 크몽에서 음, 사용하는 이제 실전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예,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음. 지금 인원이 한 열댓 분 정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들 마이크 뭐 주변이 소란스럽지 않으면 키셔서 네네, 자발적으로 편하게 대화 나누셔도 될 정도 식구분들이에요, 보니까. 네네. 예, 혹시 궁금하신 분들 마이크 알아서들 자진해서 켜시고요. 벌떼와 같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채팅창에 종종 이렇게 요약하면서 궁금한 거 한두 개 질문 남겨놓은 거 있는데요. 네네. 아까 그 뭐 루키라는 뭐 그게 있다면서요. 그 루키 광고 광고. 상품이 예, 싼 네, 게.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신상품을 하나 등록을 하면 상품 단위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최초로 큰몽에 이렇게 그 뭐죠? 그 일종의 사업자 아니면 여기 선수로 등록을 했을 때 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품 단위입니다. 상품 단위. 상품이 이제 음, 승인되는 기준으로. 음. 네. 지금 그럼 우리 이재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품을 몇 가지 정도를 등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저요? 네. 저요 많죠. 그래요? 어떻게 쪼개 저는 넣어요? 저는 14개 정도 등록을 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샘플을 좀 9개. 보여주세요. 샘플을 어떤 식으로 상품을 네네. 쪼개는지. 네. 9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판매가 중인 거고 6개 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음, 승인 대기 중인 거가 있거든요. 예, 저는 개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음, 상품을 보시면은 뭐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 저는 음, 대부분 이제 구글에 관련된 서비스가 예, 많습니다. 구글 예, 예. 관련 서비스가 많고 구글 애즈 전환 태그, 구글 애즈 쇼핑 태그, 구글 애널리틱스 아, 전환 이벤트, 작업을 골드. 이렇게 작업 단위로 분할을 네네. 해가지고 따로따로 상품화 시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런 아,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놓고 음, 그리고 서비스를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음, 없습니다. 숫자 제약도 음,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최규민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음, 레빗이 있잖아요. 유성민 이사님. 레빗. 유성민 이사님도 저랑 경쟁자인데 크몽에서는 예, 유성민 이사님은 저보다 더 찐 전문가입니다. 저보다 음, 오래 활동도 하셨고 예, 근데 최근 걸로 따지면은 제가 더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맞아요. 레빗 코드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 현장 코드 마냥 코칭 나가 보면. 네네네. 근데 유성민 이사님도 한 음, 11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네요. 11개 정도 그렇군. 등록이 있고 유성민 이사님은 프라임 하나 프라임 하나인데. 네. 음, 그리고 유성민 이사님은 전자책이 있죠. 이런 식으로. 아, 프라임은 그것도 상품 단위로 주는 거예요? 네, 상품 단위로 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상품이 한 6개 있는데 음. 6개, 5개가 프라임 걸려 있는 전문가들도 오, 있더라니까요. 프라임이 걸려 있으면 그만큼 노출이 좀 잘 되나요? 아니면 등급을 아예 높게 쳐주는 건가요? 여기 아예 별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마켓 아, 프라임이라고 메시지 바로 옆에. 카테고리가 아예 따로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그럼 뭐 프라임 등급에 들어가면 우리 예전에 뭐 네이버로 치면 무슨 뭐 파워블로그 뭐 훈장 같은 걸 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음,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이버 파워블로그나 이런 거는 음, 음. 매년 바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이제 그거를 선정한 음, 그거를 기준을 공개하고 그렇잖아요. 예. 크몽에서는 이거를 공개하지 않아서 아, 그렇군요. 정말 예전에 프라임 달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계속 가더라고요. 한번 바뀐 돌이 되면은 영원한 프라임으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음, 바뀐 들 되고 싶은데 뭔가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예, 기준이 정말 예. 엄청 높은 기준이라고 해도 기준이 있으면은 음, 바라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예, 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게 좀 뭐 답답하죠. 네이버에 뭐 검색 알고리즘 공개 안 하는 거랑 비슷한 모양이지. 뭐. 예, 네. 그거 하나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음,
그 아까 그 저거 그 썸네일 그 내가 만드느니 차라리 의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의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의뢰한 이후에 성과는 더 좋았어요? 그 썸네일은 음. 예전에 다 없앴고요. 아 지금은 이미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되게 오래전 일입니다. 아 옛날. 네네. 그리고 확실히 음, 썸네일이 좋으면은 음, 눈에 띄면은 꽤 괜찮다고 봅니다. 음, 왜냐면은 정말 눈에 확 띄거든요. 음. 네. 지금 이제 가끔 이게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 그 이제 의뢰하는 의뢰자들한테 가끔 이제 네. 그런 거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라든가 이렇게 한번 그 궁금해서 물어보기라도 할 것 같은데 네. 그 리뷰가 붙는 게 리뷰나 평점도 있으니까 네네. 그 실제 사람들 고객을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발굴해 주는데 어느 정도 지금 그 가중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쿠몬 리뷰가요? 같은 경우, 예, 리뷰. 리뷰가? 예. 왜냐면 어, 네.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꼭 리뷰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판매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물건이 몇 개가 팔렸다, 그 다음에 리뷰가 몇 개가 붙었다, 평점이 어떻게 나왔다, 이게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제가 큰목은 띄워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요소가 나를 좀 더 이게 프로로 그 전문가로 보이게 하는데 더 가중치가 높게 적용되는 요소들인지. 음, 우선은 그 크몽에서는 그 음, 사람이 전문가인지를 표현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음, 말한 전문가 등급, 음, 이런 전문가 등급과 이런 리뷰밖에 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좋은 리뷰가 많다라는 거는 음, 당연히 음. 거의 이쪽에 거의 모든 가중치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등급으로 편입되지 못하면 남는 건 리뷰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네, 리뷰는 이 상품의 리뷰거든요. 그렇죠. 내가 상품을 10개를 등록하고 있어라도 음, 모든 그 리뷰가 합쳐져 가지고 그 상품이 표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상품이 10개지만 리뷰가 10개인 것도 있고 뭐 20개인 것도 있고 리뷰가 없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전체 리뷰를 합치면 30개겠죠. 음, 근데 어쨌든 상품마다는 10개 붙어 있고 20개 붙어 있고 그렇게 붙어 있지만 등급은 그냥 전부 다 제가 새로 제품을 등록을 해도 등급은 레벨 마스터가 됩니다. 음, 신규. 근데 리뷰는 연계라고 뜨겠죠. 그렇겠네. 네네. 그래서 오히려 리뷰가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음. 네. 근데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하는 뭐그 어뷰징 사이트. 가구매라고 해가지고 네. 예, 실제 팔리지 않은 거를 갖다가 그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네네. 예, 송장 넘버만 찍고 다시 입금 뒤로 백에서 백으로 돌려주기도 하고요. 네네. 별의별 하여튼 방법들이 다 동원되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런 어떤 리뷰를 가짜로 만든다든가 뭐 아니면은 또 누가 그 나와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한테 흠집을 내기 위해서 평점을 후려쳐서 준다든가 그런 네. 어떤 뭐랄까 보이지 않는 공격 같은 건 없나요? 우선 첫 번째, 네. 리뷰를 가구매해가지고 리뷰를 남기는 거는 있는 음,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데 정확히 이제 어쨌든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우선 크몽 자체가 음. 그런 이제 어뷰징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 그래요. 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스토어 구매평, 최신 로직 적용, 스마트매니 음, 스팸 프리미엄 구매평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그러네. 이런 거 보이시죠? 스토어 크몽 구매표. 자체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음, 크몽에 들어가 있는 리뷰들이 음. 어, 뭐100% 순수한 리뷰라고는 아,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그래, 번째로 이제 네. 말씀하시는 흠집 찾기. 음, 흠집 찾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맞, 그러냐면은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흠집 찾기가 음, 되게 쉽거든요. 그냥 물건을 음, 사고 하면 되니까. 근데 제 리뷰에 흠집을 잡으려면 어쨌든 저한테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맡겨봐야지 맛을 알지. 네. 그냥 저한테 의뢰를 하고 그냥 확정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음, 어쨌든 뭐 쇼핑몰을 들고 오던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전자책은 솔직히 전자책 같은 경우는 흠집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전자책은 그냥 사고 그냥 끝이니까. 음, 근데 저는 이런 개발 서비스 같은 건 가격 단가가 높거든요. 음, 저한테 리뷰 흠집 잡으려고 저한테 20만 원을 지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투자비가 세. 네, 그렇죠. 10,000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이면 할 수 뒷잡기 있을 위해서 것 같은데. 투자비가 세. 네, 어떠세요? 그 해보시니까 개발자, 아까 이제 보통 이제 디자이너 분들하고 그다음에 개발자 분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그 프리랜서 툴이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 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네네, 이 머릿속에 소위 말하는 그 노하우와 팁, 그 난리지만 갖고 있는 이 지식 생산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도 여기 크몽을 좀 이용해서 자기 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그 시도해 볼 만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음, 최규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음. 대표님 자체가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과찬의 그렇죠? 말씀. 브랜드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최규민 대표님은 오히려 크몰에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그래요? 번째로는 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음, 노하우가 실제로 책도 많이 집필을 하셨고요. 음, 그거를 알짜로 만들어서 음. 전자책을 판매하는 것도 전자책. 도움이 되실 것 아, 같고, 전자책도 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예. 강의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강의는 뭐 이제 뭐 네. 일부러 목격을 해서 막 하진 않지만 주로 이제 그쵸. 코칭을 많이 하죠. 1대1 코칭이나 그룹 그, 코칭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아, 코칭도 상품화될 수가 있겠다. 제가 아시는 전문가 중에서는 음. 실제로 교육으로만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큰몸 네. 가서 좀 이렇게 벤치마킹 좀 해봐야 되겠네. 보여드릴까요? 저는 사실 크몽 거의 창립 멤버에 가깝거든요. 제가 창립을 한 건 아니지만 아, 네. 우리 박현우 대표가 이 크몽을 파이버라는 이름으로 처음 그 국내 들어올 때부터 네. 거의 그 초기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이걸 지켜보고 이렇게 계속 그 치어업 해왔던 입장이라서 네네. 되게 인연은 좀 깊어요. 크몽이랑. 그 프라임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달라고 좀. 알았어요. 다음에 박 사장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 네. 연말에 한번 그 책 그때 났을 땐가 한번 언뜻 만나고 네. 코로나 좀 뭐 접히면 한번 술 한잔 합시다 그러고 나서 아직 못 만났거든. 그러니까 제가 저를 해달라는 게 예, 아니고 예. 기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기준을 조금 더 기준을 가시화시켜 주겠다. 물론 음, 내부 기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긴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음, 하다못해 음, 뭐 네이버가 파워블로거처럼 음. 뭐 1년 지나면은 뭐 예, 갱신을 하거나 그치. 최소한 뭐 네. 최소한의 뭐 우리 그 유튜브에 1,000시간 뭐 1,000명 4,000시간처럼 그렇죠, 기준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오케이. 예, 뭐 보여주시려고요? 네? 전자책 뭐 하나 보여주신다면서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네. 음. 자, 제 질문은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 지금 마시기 주신 분들 다들 바쁘신지 카메라를 다 꺼놓으셨는데 보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요. 누구 그 궁금하신 분들 손 드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질문 좀 남겨주시죠. 안 그러면 집에 갈랍니다. 근데 여기가 집이야 지금. 윤서인 선생님, 아, 네. 아이고 그 소리 반갑습니다. 들리나요? 예, 잘 잘 들려요. 들립니다. 아, 네. 아니, 제가 끝날 때로 들어와가지고, 저 제가 들어오니까 딱 마무리가 되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아, 초대했어요. 이런 거는 우리 전문가들끼리 꼭 드러나야 되게 돼요. 잘하셨어요. 음, 좋은 시간이어서 음, 제가 딱 아침에 생각을 해놨는데, 음. 오순간에 깜빡 지금 하고, 아차! 아하. 하고 지금 들어온 거였거든요. 이렇게 꼭 챙겨줘야지 들어온다니까. 참 그게 사람들이. 챙겨주셔서 그나마 또 들어오려고 어, 했는데, 어, 그나마도 또 저녁 때 또 잊어버렸네요. 어, 오늘 정말 지금 아까 마지막 조금 이렇게 두 분 대화하는 음, 거 봐도 예, 지금 이재호 대표님께서 제가 네네. 직접 또 쿠몽에서 봤는데 음, 그들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시고 또 수익 창출하시고 계시는 실질적인 모습 오늘 강의 멋졌을 것 같아요. 이따가 감사합니다. 오늘 뒤에라도 들어오셨는데 앞단에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하다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따로 나중에 예, 네네네네. 그 회비 입금하세요. 그러면 그 아 영상 네네. 영상 꼽붙여놓고 숨겨놓은 아 거 살짝 그렇구나. 드릴 수 오케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 아까 지금 마지막에 음, 지금 진짜 음, 책임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PDF 그것도 이제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코칭 상품을 쿠몽에 또 올려놓으시면 훨씬 음, 우리 지금 음, 책임진 대표님이 하고 있는 지금 음, 패턴 활동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문제야. 것들 때문에 사실 힘들죠. 이런 그렇죠. 것들 하는 것들이. 네. 아까 이재호 선생님 절실함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뭐든지 아니야. 그렇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절실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이거 이렇게 SNS라든가 뭐 인터넷 뭐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대단하시고. 오케이. 네. 건강하십시오. 졸업 논문은 잘 돼가고 있어요? 아, 기초 닦아놨습니다. 이제 기초 닦았어? 오케이. 네네. 예. 그 소논문을 먼저 써놔야지만 맞아요. 본논문 쓸 자격이 주어져서 겨우 기초 닦아놨습니다. 예. 오랜만에 얼굴 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겨울 동안에 두문불출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리 집중 좀 하느라고.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이크 꺼놓고 그 화면 걸어놓고 간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동시에 두탕 뛰는 사람들이야. 네. 딴 거 지금 줌 하면서 이것도 지금 덤으로 듣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절반이야 보니까. 이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주어진 하나의 풍속도인데요. 네네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막 그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요새는 줌도. 그래요. 예. 아,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두 땅을 동시에 뛴다니까 이렇게 화면만 그 걸어놓고. 네네. 예, 이해돼요. 그럴 수 네네네.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중강의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거든요. 네, 오랜만에 왜냐면은 하시죠, 우리 이재훈 선생님도. 저도 이제 가끔 얘기는 하긴 하는데 확실히 오프 강의가 좋습니다. 왜냐면 그럼요. 질문도 받고 이제 그 현장의 이제 분위기도 있는데 그럼요. 중강의는 혼자 막 얘기를 하니까 네. 훨씬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고요. 네. 말해야 될 내용도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좀 쉬고 싶은데 분위기가 부르니까 쉬기도 참 애매해요. 맞아요. 오프 강의는 좀 한 10분만 쉬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끊을 수가 있는데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익숙해져야 되겠죠. 더. 예, 그 익숙해지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화면 안 켜는 분들은 그냥 빼버려야 돼. 떼내버리고 화면 켜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화는 그렇긴 한데 강의할 때 제가 강의 들어봐도 들으면서 이 얼굴을요 계속 내출시켜 놓고 있으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못 들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입장도 그러니까 교육생들한테 그냥 뭐 꺼도 괜찮다 하니까 다 끄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더 깝깝해져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제가 지금 교육을 들어보면 저도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뭐 하나씩 먹으면서 좀 달래가면서 이렇게 저도 모니터만 봐야 되니까 교육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니까 그냥 근데 모니터를 꺼놨으면 그나마 하면서 그래도 또 교육을 듣는데 그러니까 괜히 긴장하고 코도 못 파고 근지러운데 못 파고 뭐 이러니까 하는 동안에는 그쪽에 키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요. 대신 중간에 휴식 시간을 조금씩 주는 게 나아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 껌껌한 데 세요 그냥 저는. 처음에는 켜세요 했는데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진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정이구나 하고. 오랜만에 또 같이 또 이 동병상련 나누니까 재밌네요. 네, 저 오랜만에 사람 봅니다. 오케이. 자, 우리 딴 분 질문도 좀 같이 좀 나눠보죠. 우리 그 이병구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 이영진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 최현진 선생님 마이크 키셨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간만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 중이어서 이렇게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려고 켰습니다. 왜 운전에 집중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운전할 때 들어오지 마세요. 듣는 건 괜찮아, 듣는 건. 예. 우리 이제 오영진 선생님은 뭐 안 계신 분들을 이렇게 불러낼 때가 제일 좀 공교로워요. 뭐 딴 거 지금 열심히 졸고 있는데 불러내는 것 같기도 해서. 오영진 선생님 듣고 있다고 채팅에 올렸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살려주세요. 빼지 마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승관 선생님 오늘 업무 좀 끝내셨어요? 가게 문 닫으신 거예요? 딴 거 들으면서 듣고 계신 거죠? 지금 다 보여. 오케이. 오늘 우리 그 교수진 분들이 그 계속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시더라도 우리 그 교수진 분들은 거의 다 들어오시는데 그 한 분은 어제 뭐 빗길에 넘어져 가지고 사고를 당했다 그러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다는데
그런저런 해서 지금 경황이 딴 데 가들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만 좀 들어왔네요. 이영진 선생님 혹시 뭐 질문거리 없어요? 예, 마이크 켜드릴까요? 소거 해제. 뭐 인사라도 한마디 해주시던가요? 저도 오늘은 좀 바빠서 가지고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 좀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크몽이 이게 저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SNS 뭐 쇼핑몰처럼 당근마켓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건도 팔고 아까 또 SNS 기능도 같이 결합돼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많이 좀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잘 모르는데 네네. 이게 그 서비스에는 목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자유 경쟁하는 건가요? 자유 경쟁입니다. 카테고리만 정해져 있고요. 자유 경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무슨 그런 뭐 SNS 속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들이 좀 많은데 꼭 그런 것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진 않고요. 보통은 디자인 서비스나 컨설팅 강의, 그다음 개발 서비스 이런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크몽 자체가 이제 뭐 가격 저렴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 가끔 받거든요. 근데 제가 크몽에서 이제 의뢰를 받았던 업체들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 매출 100억 이상 하는 업체들도 꽤 많이 만나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 이제 프리랜서 마켓에 쓰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단순한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냥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파는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그런 거 하다가 이런 재능 서비스를 판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하죠. 앞으로 네. 굉장히 좀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전체 시장 규모가 이게 뭐 일반적인 쇼핑몰이라든 이런 거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거는 아마 정확히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크몽 자체는 시리즈 C를 받은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선두를 많이 하고 있고 시장 자체는 계속 크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몇백억? 작년 아마 알기로 매출액만 하더라도 작년에 그 박 대표가 한번 드디어 일매출 1억을 찍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증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치로 만약 잡힌다고 그러면 꼭 월 뭐 1억은 안 되더라도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면 거의 한 200~300억 수준은 나온다고 봐야죠. 크몽 하나로. 이런 서비스가 크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몇 가지 디자인만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 뭐 개발자들만 전문 소개해주는 그런 지금 플랫폼도 좀 있는데, 뭐 그쪽 시장까지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1인 그 프리랜서들을 그 뭐죠 이렇게 중개해서 매칭시켜주는 서비스 플랫폼 쪽 시장이 좀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100억이 넘었네요. 지금 네, 그럴 거예요. 보니까. 200억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일매출 1억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야호 이렇게 그 인증샷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 내가 봤거든. 큰 시장입니다. 긱경제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개인들 간의 연합 프로젝트 형식으로 일을 처리해내는 그런 게 이제 기업들에게도 하나의 그 대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전문 직원을 붙박이로 그 소위 말하는 그 누가 뭐죠 그 무슨 노동자로 그러죠? 고용비? 플랫폼 노동자? 그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가 시켜오는 플랫폼 노동자고 정규직을 쓰느니 정규직의 그 부담을 내가 안느니 차라리 그냥 하청을 주고 말 거야.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런 구조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 그 인력 소싱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큰 업체들이 많이 이제 크몽을 사용하면서 이제 좀 바뀐 게 조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 서비스의 가격이 약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렴한 제품이거나 똑같은 서비스 로고라고 하더라도 저렴한 제품이거나 아니면 비싼 제품이거나 이렇게 판매되고 중간이 좀 비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업체의 담당자인데 제가 삼성이에요. 근데 어차피 가격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걸 쓰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비싼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자영업자예요, 소상공인. 그래서
비용을 좀 아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약간 좀 저렴한 걸 많이 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기업 시장이 이쪽 그 크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매출이 급성장을 했다고 그 박현호 대표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좀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로는 그렇게까지 매출량이 커질 수가 없대요. 근데 거의 지금은 기업에서 의뢰하는 시장이 그 개인들 간에 거래되는 시장보다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거죠. 프로급의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어떤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서 영업을 인바운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그 어떤 매개가 되는 거죠. 예, 얘기들 궁금증 좀 풀어봤는데 벌써 50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예. 한 가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요. 이렇게 이제 기존에는 블로그나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약간 지금 교수님처럼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이제 퍼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재능마켓으로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유료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 뭐 이런 갖고 있는 것을 그렇죠. 가격을 싸게 하더라도 어쨌든 유료로 풀어서 또 자기만의 유료 프리미엄 고객들을 따로 관리하는 추세로 그렇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랬을 때 그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튜브나 아니 블로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기는 이제 맛배기만 주고 여기로 오게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구를 혼자서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게 조금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맨 처음 크몽을 맨 처음 했을 때 제가 브런치를 썼거든요. 브런치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그렇게 챙기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몽이나 이런 거는 결국 개인의 재능을 판매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나 이런 개인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광고의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면 그쪽에서 조금 무료로 풀고 결국에는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유료로 사게 하는 그 구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그러니까 설명만 해드릴게요. 페이스북 픽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약간 개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브런치에다 올려놔요. 이거를 그냥 공개를 해요. 이렇게 설치를 해라. 오케이. 근데 그게 만약에 본인이 이걸 보고도 어렵다 하면은 크몽 와서 나한테 의뢰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걸 보다가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그냥 하고 안 하면 저한테 와서 의뢰를 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크몽에 들어가면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그냥 블로그나 브런치를 통해서 직접 나한테 오게 한다거나 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지금 스마트폰이나 딴 데다도 또 수수료가 적은 쪽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 그 중에 하나인 정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크몽만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몽이 되는 거고. 네. 저도 실제로 크몽은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뭐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다른 일 하느라고 혹시 못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럼 일단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인원이 처음에 좀 많지 않게 시작을 해서 제가 일단 뭐 시간 끌어봐야 많이들 안 오실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루스타임이 앞부분에 한 10분 정도 외에는 다 우리 이재호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이거든요. 다른 강좌에 좀 신경 쓰시느라고 못 들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링크를 좀 따로 그 녹화된 버전을 올려놓고 제한 공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오늘 참가비 10,000원밖에 안 되는 건데 혹시 내고라도 좀 지나간 내용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입금 안 하셨으면 입금하시고 저한테 메시지 주십시오. 그러면은 녹화 버전은 함께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정리해 주시죠. 우리 이재호 선생님 귀한 시간 내가지고 와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홍보를 더 열심히 못하는 바람에 이거 약간 쪽팔리게 20명도 못 넘겼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또 챙겨보겠습니다. 인사 남겨주시죠. 네.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도 또 더 잘 준비하고 더 재밌게 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나 우리 네. 오늘 많이 못 모였다고 우리 최기문 우리 대표님의 그 뭐 팬십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아, 전혀 그렇지 팬심은 않습니다. 뭐 확실한데 워낙 학구적이니까 이렇게 뭐 과대 뭐 이것은 못 하셔서 아주 겸손하게 뭔가 알리는 정도로만 하셔서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예. 전문가 뭐 이렇게 등극하신 것은 팬십에 대한 부분은 미국하셔도 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시죠? 않고요. 예. 오히려 예. 오신 분들이 행운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제가 노하우 엄청 많이 깠잖아요. 그렇지. 아 그래요? 빨리 만원 입금하고 그럼. 자, 뒤에 또 그 사이에 얘기 나누는 동안 또 몇 분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네. 이명근 선생님도 반갑고요. 김영근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자, 다들 그 지각생들은 나중에 저기 입금하고 링크 동영상으로 대신 보세요. 네, 입금했습니다. 우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제 잠깐 누구 손 들었는데요? 누구? 뒤늦게 누구 손 드신 분 계세요? 아, 이승만 선생님. 왜? 아, 이거 환영 인상 같아 보니까. 아, 환영 인사예요? 예. 그 저기 감사하다는 그 빠이 인상 같으니까요. 네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곤 선생님. 감사합니다. 따로 한번 미팅 하시고요. 네. 예, 오늘 우리 76차 그 소셜 포럼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 예고를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지금 한 2분 정도를 제가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두 분 다 조금 시간을 달라고 좀 유보적인 지금 제스처를 하고 계셔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다음 달이 77차 그 기분 좋은 77 세븐이 2개나 붙는 건데 혹시라도 주변에 모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한테 추천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잘 그 조율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77차 포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그 목요일이었는데요. 오늘 밤에 막 비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비 맞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마음들 되시고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예, 이재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자, 먼저 나가주세요. 제가 방 닫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봬요. 예, 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금연 선생님, 오영지 선생님, 최미영 선생님, 서단학 선생님, 예, 김다섬순이라는 분도 뒤에 들어와 주셨는데 고맙고요. 예, 다 닫겠습니다. 종료.